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솔라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유망한 코인으로 매우 관심이 많이 가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구독자님들도 솔라나를 좀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내용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소 제가 주관적으로 해석이 많이 들어간 영상이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 만들었다라는 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솔라나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업비트 상장 기준점으로는 이제 20만 원대를 잘 버텨주고 있고 U자형 패턴으로 이 가격대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도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네, 솔라나는 솔라나 에코시스템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X자로 쳐놨던 부분은 올라간다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가격 상승이 나오지 않는 구간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성비 투자 기반으로 보았을 때 어느 이제 솔라나 에코시스템 중에서도 좀 괜찮은 쪽이 어디일까라고 보게 되면 디파이나 여전히 게이밍 NFT 쪽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도 매번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죠. 지금은 이제 솔라나가 디파이 쪽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디파이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좀 해야 그 디파이에서 나왔던 순이익으로 인해서 다른 쪽을 다시 또 투자를 하는 역할 매개체 부분이 좀 많이 보여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 부분에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는 게 현 시점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 이제 솔라나는 아무래도 현재까지로는 이더리움과 비슷한 카피라이팅 형태로 가는 게 전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뒤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솔라나만 쓸 수 있는 매개체 있는 색깔을 두드려지게 이렇게 딱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비슷한 예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아이돌이 비슷한 컨셉을 갖고 있으면 결국엔 그 아이돌에 있는 경쟁 구도에서도 너무 월등하게 차이가 나져 있는 이 상태에서 비슷한 컨셉으로 나오게 되면 이쪽이 죽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솔라나가 이더리움하고 이제 비슷한 형태는 아닐지라도 다른 평가 추이를 가려고 하면 약간의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게 장기적인 로드맵 형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클린이 솔라나 3위 코인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4분기 시점에서 솔라나 기반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에어드랍이 줄줄이 진행이 되면서 솔라나 네트워크가 작년에 그렇게 많이 해서 지금까지 활발해져서 여기까지 올랐다라고 이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도 요렇게 성장을 계속 보여준다라고 하면 3위를 공고히 다지지 않겠냐라는 이제 미국 투자 운영사 플래클린 쪽에서 나왔던 내용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판테라 캐피탈은 이제 FTX에 보유하고 있는 솔라나 경매에서 계속 낙찰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솔라나 부분을 이제 나도 여기에 베팅을 가겠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에 있는 상황만 보지 않고 미래적으로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고 더블로 가라는 형태로 저는 보여지기도 있습니다. 헬리우스 CEO는 솔라나 네트워크 혼잡성 해결할 때까지는 갈 길이 조금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장통이다. 그리고 성장하는 그 단계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부스러기 내용과 진통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믿고 뭐 더블로 간다라고 하면 여전히 좀 기다릴 줄도 알고 답답하더라도 그리고 그렇다라고 해도 좀 더 자생적으로 이게 생태계가 잡힐 때까지는 계속 부모가 아이를 바라봐주는 그런 형태로 좀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솔라나 기반의 NFT 프로젝트 쿨맵, 민코인 쿨 발행할 예정이라고 나와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솔라나 기반의 지토도 리스테이킹 서비스를 구축 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최소 6곳이 추정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NFT 민코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1번, 그 다음에 리스테이킹에 이제 신경을 쓰겠다는 게 2번째, 세 번째로는 뭐 이건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유저들이 바라보고 있는 실정은 뭐 크로스 체인 쪽으로에 따른 쪽도 뭐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추이가 아무래도 이제 뭐 솔라나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팬텀 쪽에서 민코인 개발 기금을 계속 뭐 이렇게 뭐 생태계 기금을 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민코인의 그런 추이는 계속해서 성장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솔라나도 이번 형태에서도 보시다시피 솔라나의 시가총액 대비에 딱 10%가 민코인입니다. 그러면 이 민코인이 박살이 나면 당연히 시가총액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민코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도라고 저는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민코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민코인 이야기를 조금 더 붙여가지고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아마도 저는 요 도지와 이 도구와에 있는 관계랑 저는 좀 유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위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봉크가 있습니다. 그쵸? 비슷한 컨셉인 거예요. 어찌 보면 누가 더 잘 될지, 솔라나에 누가 민코인으로 자리가 잡힐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비트코인의 이제 시가총액 대비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밈 중에 왕은 도지가 되겠지만 이번에 이제 룸 프로토콜 안에서도 이렇게 새롭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누가 이제 새로운 왕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솔라나의 밈코인 쪽에서도 그나마 좀 성장을 했던 봉크나 이제 위프 중에서 누가 이제 대장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선택적 기반 요소로 좀 볼 필요성은 있다. 내가 솔라나를 믿는다라고 하면 솔라나 민코인 쪽에서도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리스테이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리스테이킹 쪽이 이제 주력이다라는 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더리움 쪽에서도 아이겐레이어 토큰 기반이 5월 10일 날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부분과 그 다음에 니오도 이제 비슷한 형태를 준비를 해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덩달아 이제 솔라나 기반에서도 이제 지토 외 6개 정도를 출시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렇지만 이 리스테이킹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즉 위험 요소가 분명히 단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아이겐레이어에서 TVL의 15억 달러 규모의 큰 금액을 보완에 필요한 AVS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당 수익보다 커야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형태인 것인데요. 좀 어렵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인센티브 형태로 이제 받아서 운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 막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AVS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체력이 좋지 못한다라는 걸 일단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뭐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작용하는 역기능 부분도 그만큼 자리매겨야 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자체 검증 역할로 하는 쪽에서도 이게 이제 약간 마음먹고 이제 작업질을 하게 되면 요거 좀 큰 사이즈로 나쁘게 또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검증자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검증자 부분을 어떻게 이제 단속을 하고 확인을 할 거냐도 앞으로 이제 숨은 과제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더리움의 리스테이킹 부분 추이도 있지만
반면에 솔라나나 나머지 쪽도 거의 다 비슷한 프로젝트를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테이킹의 좋은 면만 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동시에 한번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분명히 리스테이킹에 있는 시장은 점차적으로 계속 커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크로스체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크로스체인 쪽에서도 뭐 보게 되면 투자 금액을 좀 많이 받았던 웜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웜홀 보게 되면 이제 VC들이 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크로스체인 연결을 해주는 매개체 역할로 해주는 코인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투자 유치를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 그 전에 오멀 같은 애들이 좀 성장성이 잘 나오면 그래도 저쪽에 있는 그런 효율성을 좀 맞춰주는 애들이다 보니까 괜찮은 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신뢰도에 약간의 부적합 요소가 또 이번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4월 4일 기준점으로 이제 계정 해킹 노출 정황이 나와서 이런 측면을 잘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야기는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뭐 솔라나 기반 안에서도 뭐 지금은 잠깐 쉬어간다라고 해도 솔라나도 솔라나에 있는 그런 방향과 측면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수익성을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솔라나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내가 여기서 수익성을 더 높이려고 하면 솔라나 기반에 있는 에코시스템에 승부를 던져서 수익성을 이제 밸런스 있게 맞춰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민코인, 그리고 기존의 리스테이킹, 그리고 크로스체인 쪽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민코인하고 아무래도 리스테이킹 쪽에 아마 이번 하반기 부분이 주력으로 좀 가는 시대로 가지 않겠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 민코인 애들도 초반에 이제 자금 유입과 어그로를 끌기 위한 민코인으로 이제 발달이 되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짜 자기만의 색깔이 나오지 않았던 코인들은 또 사라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말 그대로 밈이기 때문에 밈은 너무 많이 믿지는 말자. 그리고 시즌용으로 다 챙겨 먹자. 그리고 솔라나 부분에 있었을 때도 너무 많이 믿는다라고 해도 알트코인은 여전히 시즌이 끝나면, 시즌 아웃이 되면 다시 가치가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특히나 솔라나 밑에 있는 코인들은 더 많이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유의를 하시면서 시즌일 때 잘 수익을 내시고, 시즌 아웃일 때는 여전히 좋다라고 해도 머릿속으로 기억만 해두시고, 다시 침체기 시즌 때 뭐 솔라나 기반에 있는 프로젝트 공부했던 걸 그때 해서 또 농사 잘 지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수확하는 수확 시즌 또 돌아올 때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이미 공부를 이미 해왔던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제 다 필터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코인을 살지, 어떤 코인을 사면 내 돈이 깨지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공부를 해놓고 시즌이 끝났으니까 나는 공부 안 해야지 해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되냐면요. 그 다음 시즌에 투자를 안 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 시즌에도 왔었을 때 또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공부를 해왔던 애들은 눈치가 빨라서 빨리빨리 이제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시즌일 때는 항상, 그리고 쉬어가는 구간일 때는 항상 내가 좀 더 부족했던 구간과 관심 있던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해서 가져가는 방향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떤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냐면, 자, 극단적인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앱토스도 22년도 때 어땠습니까? 그냥 지지부진하게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그러다가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시즌이 이제 시작을 할 때 어땠습니까? 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즉, 이거 코인 괜찮을까 아닐까? 뭐 약간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공부해 왔던 부분에서 이제 이걸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당장 이제 요 하루 이틀 안에 뭐 데이터를 좀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면 이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예, 그래서 미리미리 해놓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체인링크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비시즌 구간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모아놓으면 요거 좀 괜찮네, 공부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좀 사놔야지 하면 그래도 수익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예, 못해도 꽤 많이, 7,000원대가 벌써 어찌 보면 3만원대까지 찍었으니까 어찌 보면 꽤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공부를 하면 손해볼 게 없습니다. 단지 귀찮고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수익률이 여전히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